예. 자, 오늘은요. 제 2절 하겠습니다. 2절의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네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세한 이쁜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은 어떤 장소를 딱 정합니다. 그래서 멋진 어떤 일부 장소죠.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요 서울시란 뭐 특별한 어떤 거대한 도시, 요 안에 일부 장소입니다. 일부 해가지고 서울시 안에서 무슨 마포갈비, 마포구에서도 마포갈비 골목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요 마포갈비 골목 일부를 딱 정합니다. 일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장소 다 정했으면 정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일정 시간 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이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장소 딱 정해서 아주 멋지게 이 장소에서 딱 정하면 큰 어떤 길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요 사이에서 1, 2, 3, 4 블록 나누어서 이쪽은 보니까 아주 멋진 주상 복합 건물을 한 동을 딱 올려주면서 이쁜 공원을 딱 만들고, 옆에는 또 다시 아파트 단지 한 두세 개를 딱 올리고, 그 사이에 학교를 딱 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공원 또 다시 조성을 하면서 다시 이쪽에 또 이쁜 또 건물을 이렇게 올리겠다 이렇게 기를 딱 씁니다. 바로 요 장소가 무엇이냐, 그러면 요 장소가 지구단 계획이다 합니다. 요 이쁜 공사하는 이 건물 지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한 요 장소에서 그 목적을 세운 이쁜 계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둘 다 보시면요, 둘 다 우리 배웠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 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입안 결정해서 장소를 정하고 계획의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요 계획 속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참 많은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이쁜 공사 계획이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 상에 쭉 나오네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자, 요 중에서 이제 3번 보입니다. 왼쪽에 3번하고 오른편에 범정 밑에 또 5번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 내용 속에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 두 가지는 꼭 포함을 하자. 그래서 요 계획을 세울 때 필수 포함사항 내용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니까 기건이라고 합니다. 기건 해서 요 장소에서 기반 시설을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배치하느냐, 기반 시설 이것의 배치와 규모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건용입니다. 건건용이라고 부를게요. 건건용입니다. 그러면 요 시설 구역 안에서 시설을 도로 이렇게 위치시킨다. 하고 딱 정하면 그 사이에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입니다. 그래서 1블록에 어떤 건축물 종류, 어떤 건축물 종류냐, 건축 제한입니다. 이쪽에는 보니까 아파트를, 이쪽에는 오피스텔을, 학교를, 이쪽은요 시장 배치한다. 이와 같이 요 토지마다 어떠한 건축물 종류냐 해서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어떤 건물 종류를 배치할 것이며 요 건물의 건폐율입니다. 요 대지에서 얼마치 건물이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요 입체적인 건물의 규모입니다. 규모. 요 건폐율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요 거기가 몇 층이냐? 이쪽은 다 보니까 50층이다. 이쪽은 100층이다. 이와 같이 건물 사이즈 규모입니다. 용적률. 그리고 이제 건물 높이입니다. 높이. 이쪽은 100m, 이쪽은 50m 높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내용 중에서 요 기반 시설의 배치, 위치, 또 규모 사이즈와 건물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필수 포함을 하여야 한다는 요 문구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다 포함을 할 수 있다. 근데 요것들은 포함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 건폐율을 포함을 할 수 있다면 X입니다. 하여야 한다 합니다. 이것들 외에 기타 무슨 건축소는 포함을 하여야 한다 X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것들만 포함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X가 된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죠.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보입니다. 예외 표현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통과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관로 2번 보세요. 관로 2번 보십니다. 요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필요하신데 아주 많은 상이 보이죠. 요건 보시면 안 되겠네요. 딱 하나입니다. 여기 관로 2번이나 딱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것만 딱 하십시오. 뭐냐 보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건물을 건축을 할 때란 말입니다.
요쪽 지역에 있는 토지 종류, 용도 지역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뭐냐? 지구 단위 계획에, 요 계획에 나와 있는 바에 맞게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해당 용도 지역을 무시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만 맞게 건축을 딱 해야 된다. 요 문구 보이시죠? 요만 딱 해가지고 딴 거나 통과하십시오. 요 작은 사항들, 글자들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과하세요. 통과하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또 한 장을 딱 넘어가시니까 3번이 딱 보입니다. 3번. 이 말 딱 보이네요. 3번 딱 보이죠? 그냥 3번 딱 되겠습니다. 보니까 무슨 실효 이런 말이 보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일단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장소를 딱 정해줬어요. 그러면요, 장소 안에서 이런 식의 내용을 포함한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빨리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딱 해주었는데 3년이 되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요 계획 수립이 결정 고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3년도 안 되고 있으면 3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요 구역 결정한 것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된다랍니다. 실효돼요. 항상 무슨 실효 또는요 자동 해제 이런 말 나오면 항상 어떠한 연도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이런 말 꼭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3년 되어도 요 안에서의 개발 계획이 포함되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란 이 계획이 발표가 안 되면 그 다음 날 실효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말 보이시죠? 3번에 보시면 3번의 배 밑에 또 관로 1번 딱 보이시죠? 1번 밑에 보시면 또 1번, 2번 사유와 그 다음에 그 상실 시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별표 딱 둘러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관로 2번을 가보세요. 관로 1번 말고 이제 관로 2번 가보십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일전에 배웠습니다. 주민들이 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보시면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은 주민들이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제한되어서 이런 구역과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안 제한해서 계획이 나왔답니다. 제한해서 계획이 딱 나왔는데 요 계획 수립을 딱 해서 발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되어도 요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입안 제한 통해서 정해진 요 계획 수립에 맞춰서 공사 착수를 해야 돼요. 발표가 되었으면 공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년 되어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5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요 계획도 실효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발표가 되었는데 3년 되어도 계획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날 구역 지정 실효. 계획이 나왔는데 5년 되어도 착수를 못하면 그 다음 날 역시 계획도 실효된다. 이 계획 실효는요, 주민들이 입안 제한에서 결정이 되어진 계획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해 주세요. 별표 다 하십니다. 자, 그 밑에 기출 콕 통과하시겠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제7장 개발 행위 허가가 나왔습니다. 7장. 자, 요 상에서 끝을 내시고 단원이 넘어갑니다. 이제 개발 행위가 중요한 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한 번 더 체계를 잡고 나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보십시오. 자, 요것은 좀 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배웠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토지 이용 사항들을 대부분 다 결정을 한다 했습니다. 요 계획의 내용 속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아주 많다 해서 토지 용도 지역, 토지 용도 지구, 토지 용도 구역, 기반 시설 설치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도 해보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도 세워보자 등을 배웠습니다. 배워서 여기서 용용용, 기도, 정지, 입지 규칙에 포함한 8개 사항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많은 사항 중에서 이제 각종 어떤 요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토지 이용 사업이 있다. 이것도 일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뭐냐 하니까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 사업이 있더라 해서 보니까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 보니까 낡은 시까지 정비하자 정비 사업도 있다. 세 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업만 가지고 토지가 아니죠. 이 사업들은요 아주 일부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닌 토지 이용 행위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 이용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준 토지 용도적 주거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에 맞게 각종 정해준 그 바다로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토지 이용사항들이 요 도시군 관리 결정이 되어진 여기에 맞게 토지가 이용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모든 이용 행위 일체를 부를 때 토지 개발 사업이 아니고 개발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모든 개발 행위는요 일체 다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가는 도시의 장들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특광시장 군수는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안에 심사하여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 허가를 해줍니다. 문제가 있다 라면 불허가 처분합니다. 항상요 행정처분은 처분할 때 문서로 삽니다. 그래서 허가는 허가증을 발급할 것이고 불허가는 불허가 처분 서면 사유를 통지해 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입니다. 허가를 받았을 때 이때 해당 공사에 착수할 수 있고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 검사를 받고 해당 것 이용되어진 상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도시군 계획사, 시설 공사 또 개발 사업을 배우십니다. 정부사업 배우십니다. 이 사업들 외인데 어떤 것이냐? 라고 보니까요. 흔히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땅에 건물 지어요. 건축물. 이것을 가장 많이 합니다. 건축행위 가장 많이 한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 행위 말고 이 지붕 있는 게 건물인데 지붕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설치할 때도 이것도 토지 이용 상으로 보겠다 해서 심사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토지 자체의 형질을 바꾼다. 형질의 변경 행위. 이것도 심사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속인 흙자갈 모래, 흙을 퍼냅니다. 채취한다. 이것도 다 심사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인데 분필이에요. 토지 분할. 이것도 일체 다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자기 토지에 물건을 쌓아두네요. 물건 쌓는다. 이것도 일찬 심사받는 위치와 기한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무슨 건, 물, 토 이렇게 부르는 물이 있는데 그냥 상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들 거대한 시설 공사, 또 도로공사, 철도공사, 또 개발, 정비사업 이런 거 말고는 다 포함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일체 다 심사를 받아요. 심사할 때 조건이 있다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런 토지 이용 행위들이 이 토지 용도 지역 등을 정해주면 맞춰야 됩니다. 주거지역인데 공장을 짓는다 안 됩니다. 안 돼. 같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준 토지 이용 사항과 부합되는지를 또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또 해당 그 장소가 앞으로 배우시는데 시골 농촌 비슷한 유보 용도인데 개발을 허용한다. 난개발 될 수 있습니다. 유보 용도 배우시는데 무슨 자연 녹지다, 또는요 저기 생산 관리다, 개발이다, 아주 세적인데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성장 관리 방안이 세웠다.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 여기에도 성장 관리 방안 여기도 맞는지를 심사를 하겠다. 방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업에 방해되면 안 돼요. 해서 보시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 여기에 지장이 되는지 이것도 보겠다. 방해 여부를 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개발이 주변과 조화가 되다. 주변 지역들과 개발이 조화될 것을 또 요구한다. 이렇게 합니다. 조화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 행위입니다. 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규모를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이건요, 크면 안 돼. 일정 규모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서 보니까요, 도시지역, 우리 도간농자 해서 도시지입니다. 요 안에서 할 때는요, 기본입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할 때는 너무 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할 때는 그 기준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에 보시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요구한다. 합니다.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도시가 아닌 저 시골 농촌 관농자 지역은요. 보시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요. 도시 안에서도 공장 짓는 공업지역은 좀 커야 되겠죠. 3만 제곱미터 미만을 요구한다. 또 도시 안에서도 녹지 가운데에서도 보전 녹지는 절대 보가 없이 합니다. 그래서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요구한다.
자, 도시 외에서도 저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0제곱미터 미만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1만 도시 내에서 공업지역 3만, 보존녹지 5,000, 도시 외의 관농지역은 기본 3만인데 자연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요 규모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요 규모 미만일 때 허가를 내어줍니다. 또 역시 같이 보자입니다. 주변 기반시설 요 상태와 비교해보자. 요 비교해서 기반시설 상태가 아주 좋아질 때 기반시설, 도로, 학교 등 설치되어질 또 되어질 계획을 보고 나서 다 비교해서 허가 내어준다.랍니다. 또 항상 허가 나면요. 허가 나면 당신들 의견 듣고 나서 조건 좀 붙이자. 조건부로 허가도 할 수 있어요. 당신들 옆에 좀 보호하자. 이렇게 조건 달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건 나면요.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런데 일단 급하니까 하겠다 했습니다. 뒤에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에서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이행 보증금. 항상 이행 보증금 나면요. 해당 공사비에 보시면 20%입니다. 20%까지 부과하십니다. 그런데 또 항상 우리 공법은 보증이라는 말 딱 뜨죠. 절대 공공사업자, 공공자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민간한테만 보증을 매칭을 시킵시오. 항상 민간, 공공 말고 민간 개발자 일한테만 항상 보증을 예측한다. 물론 공공한테도 조건은 부과시킵니다. 하지만 이 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 보증 설정은 항상 민간한테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요.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착수했습니다. 완성이 되었어. 그러면 검사 받습니다. 검사하는데 요 모든 상이 다 검사상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물건 쌓는 것은 검사 안 합니다. 토지 분할도 검사 안 해요. 그래서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한 자와 토지 형질 변경과 토색에 채취한 요까지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는요. 건물의 건축행위 한 자, 공작물 축조를 한 자, 그 다음에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토색을 채취한 자 일단에서만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컨트롤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제1절에서 보시면요. 허가받는 사항 있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유의할 게 도시군 계획사업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것을 말한다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절대 개발행위 관계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 해서 꼭 구분하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시면 다시 관로 2번 보시면 허가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경미한 사항. 이것은요,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나중 가서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통과하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오시면 이제 2번 다음 페이지 허가의 기준 나옵니다. 허가의 기준. 보이죠? 이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기준 딱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맞게 하자. 성장 관리 방향에 맞게 하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지 않게 하자. 주변과 조화되게 하자. 또 기준 규모를 갖추어라. 또 기반지가 조화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렇게 큰 틀만 딱 가지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만 딱 보시고 땅을 통과시키고 요 종류를 딱 보시고 면적 오른편에 보이죠? 면적 보이는 정리 콕 보입니다. 요만 딱 외우세요. 요거하고 요것만 딱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다 지금 아주 잘 나온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관로 2번에 세부 기준이라는 말 보이죠. 세부 기준이라는 말 보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런 말 보이죠. 토지의 종류 쓰임새에 의해서 시가화 용도, 그 다음에 무슨 유보 용도, 또 보전 용도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유보 용도 요거만 딱 외워두세요. 계획 관리 지역 보이시죠? 생산 관리 지역 보이시죠? 자연 녹지가 보입니다. 생산 관리 녹지입니다. 계획 관리와 생산 관리와 자연 녹지 세 장소가 유보 용도인데 유보 용도 1대만 성장 관리 방안 세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보 용도만 딱 체크해 주세요.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밑에 관로 3번 가보시면 3번입니다. 의견 청취해 보이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방해되면 안 돼.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주변에 시행시키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한테 의견도 알아본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성장 관리 방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큰 3번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보이죠? 이것은요. 별표를 딱 해두시고 다음에 보실 사항인데 몇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파트와 매칭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시설, 도로, 철도, 공사입니다. 요 시설 딱 정해지면요, 결정이 딱 되었다면 요 시설이 포함이 되어진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 수용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할 것인데 이 수용하기 전이라도요, 해당 토지는 시설 공사할 땅이니까 방해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의 이용은 계속하게 해줍니다. 해주면 새로운 어떤 건물의 건축이 있으면 방해됩니다. 또요, 새로운 건물의 공작물이 있으면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딱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 보상하기 전까지라 할지라도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하기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수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장기간 방치됩니다. 방치되면 답답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요 시설 부지 땅 주인이 좀 서자 토지 이용 허가 받고 좀 이용합시다. 이렇게 해서 허가 받고 내 땅에 대해서 수용되기 전까지 좀 섭시다. 이렇게 해서 허가 받으면 일단은 토지를 이용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있는 건물이 있다. 근데 잘 써야 돼요. 근데 비가 줄줄 흐릅니다. 비가 셉니다. 어떡합니까? 내 자비에 투입해서 규모 안 키우는 개축형이 하겠다랍니다. 하게 허가 내어줍니다. 또 멸실되어서 살 집이 없습니다. 살 집이 필요해. 재축하겠다. 하세요. 허가를 내어주겠다랍니다. 자, 또 있습니다. 뭐냐면 빈 땅에서 놀릴 필요 없습니다. 빈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지어서 상점하게 가설건물 임시로 살짝 지어서 이용했다. 가설건물. 또요, 공작물 지어서 간판 수익 올리겠다. 간판 지어서 간판 판매하겠다. 합니다. 예, 됩니다.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요 보시면 결정이 된 땅에서 2년 되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서 무슨 단계 구분도 안 된다. 그래서 언제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허가 받고 나서 요 정도 건물의 개축과 재축과 가설금과 공작물 설치만 허가 내어줍니다. 대신요, 확정이 되죠. 확정이 딱 되어지면 확정되어진 그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당신들 이용했지요? 철거하세요. 그렇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의무는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이 있던 건물을 개축했습니다. 이것은요,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빈 땅에서 이용한 여기 가설 건물과 공작물 설치한 자일 때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네요. 조금 어려운 상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실 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체크해 주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절 평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절차와 심의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허가 15년에 허가 또는 부과했습니다. 이 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틀만 다 가지고 보시면 요 편은 다 쉽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건부 허가 나와 있죠? 조건부 허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고요.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니까 자, 3번에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3번 딱 해서요. 보시면 개발허가 이행 보정 딱 보자. 보정 나오면요, 공법은 전부 다 민간 개발자, 민간 무슨 시행자한테만 보정을 예측해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민간 하십시오. 이것만 하시고 몽땅 넘어가세요. 몽땅 넘어가십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또 한 장가 넘어가시면 관련 인허가 어지상, 관련 인허가 어지상 나면 다 무시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해서 오른편을 딱 보니까 5번에 개발행위 완료해서 이제 준공검사가 딱 보이네요. 한숨을 딱 놓으십시오. 끝나가요. 근데 준공검사는요, 모든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장 넘어가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일시 제한 보이죠? 몽땅 다 필요 없는 상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바로 제 3절 갑니다. 그 앞에까지 가시면 됩니다. 보실 때 여기입니다. 요 준공검사는요, 다 아니다. 뭐냐?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축조한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속의 채취만 그렇지. 이거 말고 보시면 토지의 분할과 물건 쌓는 것은 검사사항이 아니다. 이것만 체크하시고요. 요 편은 다 몽땅 다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이제 바로 제 3절 편 가시면 가장 마지막 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3절 편은 이제 보시면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보이네요. 같이 이어집니다. 보시면 개발 행위 허가할 때 보니까 심사 기준에서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된지를 보겠다 했습니다.
또 도시군 계획상 방해되는지를 보겠다 했습니다. 주변과의 조화를 본다 했습니다. 자, 또 기준 면적인지를 본다 해서 일정률 미만이다 해서 도시 내에서 1만 미만, 도시 외에서 3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그 다음에 본도지역 5천 미만 했죠? 그 다음에 자연보존지역 5천 미만이었습니다.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겁니다. 요걸 딱 봅니다. 기반시설과 요 개발의 조화를 보겠다 해서 나오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지울게요. 이제 요 사항은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발과 기반시설 요 상태를 다 비교해 봅니다. 개발 허가하는 특광시군이 바라보니까 다른 요건은 다 갖추어서 그런데 기반시설과 요 개발 행위의 조화를 봅니다. 요 기반시설과의 요 개발 요 두 가지 행위들의 어떤 조화, 요 조화를 딱 보니까요. 자, 건물은 큰 걸 짓는데 보니까 기반시설 요것이 딱 보니까 계획서를 딱 보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다시 그 인근의 땅을 확보해서 또 기타 비용을 확보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해당 그 장소에 추가로 설치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다. 설치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필요한데 자, 도로 부지가 확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지을 땅이 필요한데 이미 거직에 건물이 빽빽하게 건물이 차 있습니다. 도로 설치할 학교 설치할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그러면요. 여기 땅이 없는데 다시 요 안쪽에 거대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난리 납니다. 큰다. 요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법제에서 자기 땅인데 건물 짓겠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거 지역이 딱 보니까 준주거식이다. 아파트 짓겠다. 어디가 오피스를 짓겠다. 오피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진짜입니다. 우리 보시면 법에서 보시면 준주거는 오피스텔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근데 그 조례에서 정하면 뭐 또 됩니다. 되어 있어. 그러면 조례. 그 지방은요. 조례 발동해서 요걸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법은요. 요게 바뀔 수가 없어. 허용이 됩니다. 그런 데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요걸 막으려면 좋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오피스 딱 지을 때 10층까지 나올 수 있었어. 그런데 해당 그 도시에서 해당 도시 어딥니까? 해당 서울시, 인천시에서 말입니다. 이 종류는 막을 수 없습니다. 대신 10층 말고 5층까지만 지으세요. 건물 규모는요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것을 한도 내에서 낮추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건물주인 10층이 나와야 수익이 나옵니다. 5층이다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네요. 보십니다. 그래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랍니다. 그러면요, 개발을 억제해야 돼요.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건물 종류는 놓아두고요. 뭡니까? 했듯이 건폐율과 또요 용적률을 낮춘다가 뭡니까? 강화해서 억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소가 무엇이냐니까 개발을 억제하지 해서 개발 밀도를 억제한다. 개발 밀도 관리한다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관리구역 불러요. 그래서 참 잘 나오는 상입니다. 시설은 부족한데 추가 설치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가능할 때까지 개발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억제합니다. 이 장소의 명칭이 뭐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합니다. 요건요, 건물이 많은 곳이다 해서 요 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요 장소 내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나옵니다. 못 나요. 바로 근데 또 강화합니다. 강화할 때 범위가 또 있습니다. 요 용적률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에 2분의 1을 뺀다 해서 50%까지 낮추어서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불러요. 반면 또 반대입니다. 반면 반대가 있다 뭐냐? 설치가 가능해요. 가능하다. 가능한데 요 설치하는 이거 뭐냐? 그쪽에 원래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 들어오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물 이것 때문에 도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 당신들이 도로 확대할 비용을 좀 내라 합니다. 개발자들이 개발 이익 보니까
당신들한테 이 각종 어떤 시설 설치할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일부 증가합니다. 부담시킵니다. 이 비용 부담시키기 위해서 해당 그 장소를 보시면 반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된다.랍니다. 요 두 지역은요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일단 자 보세요. 1번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보이죠? 정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정권자는 누구냐? 도시의 장들 특광시장 분석한다고 체크를 딱 해두세요. 그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 보시면 이제 개발밀도관리는 주상공업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또 그 밑에 가십니다. 추경 기준이 강화되겠죠. 강화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시킨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 통과하시고요. 고시합니다. 요 장소는 항상 보시면 추정할 때 그냥 심의해서 발표 제한지를 발표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의 고시합니다. 잘 보시면요. 이때는 개발을 억제합니다. 억제할 때는요.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의견 안 듣고 곧바로 그냥 심의해서 고시하면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십니다. 자, 기타 필요한 사항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다음 장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딱 보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저기는 뭐냐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곳으로서 시설이 부족하지만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내자 라는 어떤 검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특광시장 운수가 지정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특광시장입니다. 보세요. 자, 대상 지역 보이죠? 근데요,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다 지정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어. 근데요,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또 별표를 다시네요,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저기 기역과 니은띠가 돼서 밑에 정리 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넣으시면 잘 들은 사항입니다. 보세요. 어떤 곳이냐 합니다. 자, 원래 제한받는 곳인데 어떤 법령 등이 바뀌어서 그 제한을요 완화해준다. 제한을 풀어줘요. 제한을 완화해주거나 또는요 이것을 폐지합니다. 아예 완화하거나 또는 아예 배제를 해줍니다. 제한을 풀어준다. 풀어주니까 땅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돈 내자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전년도의 개발행위 건수에 비해서 작년도의 개발 건수가 개발의 건수, 요 개발 건수가 20% 이상 증가되었다. 그러면 개발이 몰리고 있습니다. 돈 내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만약에 저기 인천 청라라는 인천 청라라는 또 이제 송도 같은 지역입니다. 요 청라 송도라는 특정 지역이 에 비해서 인천입니다. 인천. 이 청라가 인천시 안에 포함되는데 요 청라의 인구 증가율 이겁니다. 요 인구의 증가율에 비해서 인천시라는 도시 전체 비입니다. 청라 증가율이 30%다. 그런데 도시는 5% 뛰었답니다. 5% 뛰었다. 그렇지.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가 딱 보이면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지역입니다. 제한을 풀어줬다. 개발 건수의 20%, 또 인구 증가 20%가 되어진 곳은 지정을 해야 된다. 의무 성격. 요것을 꼭 외워두세요.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자, 당연히 이것도 발표 고시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심의해서, 이것도 보시면 정할 때 보시면 심의해서 지정해서 발표 고시한다. 랍니다. 그런데입니다. 이쪽은 개발은 하게 해줍니다. 하니까 그 전에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아까 보시면 저희가 개발 밀도 관리할 때는요. 주민 의견 무시하고 그냥 심의해서 발표 고시한다 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은요. 주민 의견 또 들은 다음에 심의해서 고시한다. 의견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고 차이점이 이렇게 또 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또 넘어가시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가보시면 이제 관로 3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과라만 나옵니다. 그러면요. 자, 기반시설 부담은요. 이 돈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요 장소가 딱 정해지죠. 정해지면 1년입니다. 1년 딱 줍니다. 1년 줘요. 1년에 요 장소 내에서 어떤 기반시설 종류를 설치할 것이냐. 기반시설 종류, 위치,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도로, 뭐 학교 등 요 시설 종류를 딱 정하고요.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계획. 이 설치 계획이 나와야 비용이 납니다. 비용이 나와야
이것을 비용 할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딱 정하면요. 이때부터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요걸 수립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1년 되는 날 역시 그 다음 날에 이 수립을 못하면 그 다음 날에 보시면 역시 기반시설 부담금 요청을 실료시킨다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요 계획이 나와야 이 계획이 나와야 계획에 근거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부과할 대상 개발이 또 무엇이냐? 전부 다냐? 전부 다 아닙니다. 요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건물의 건축 중에 일부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대상 보시면요. 건축 행위 가운데에서도 규모가 커지는 없는 게 생기는 신축 행위. 그다음에요. 정축 행위만 부과합니다. 이거 말고 개축, 재축 등은 또 부과를 안 합니다. 안 해요. 나머지도 다 부과 안 합니다. 부과 다 안 해요. 요 중에 일부 중에 신축과 정축만 부과합니다. 보시면요. 그것도요. 좀 크게 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부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규모 좀 커야 됩니다. 자, 보시고 또 두 번째 부가시기입니다. 부가시기 언제냐? 합니다. 요 신축과 정축에 신축과 정축에 관한 건축업입니다. 건축가. 그래서 건축부에 있는 걸 건축가 받아요. 요 건축가 요걸 딱 받으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부과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합니다. 납부의 세 번째 납부입니다. 납부 시기는 언제 합니다. 그러면 착수해서요. 사용승인 입주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사용승인. 요 사용승인 신청의 전까지입니다. 부과는 빨리 하지만 사용승인 신청의 전까지 납부해서 납부 필증을 첨부해야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땅 일부 띄워준다 해서 토지 물납도 할 수 있다. 다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부과 대상에서 기업과 니은 보시고요. 설치 비용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상세한 내용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2번에 설치 비용의 기업과 니은 3번에 설치 비용, 표준 설치 비용 또 용지 비용 다 필요 없으면 다 무시하세요. 넘어가시죠. 어렵면 유발계수 다 무시하세요. 넘어가십니다.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이제 관로 4번에 있습니다. 4번 딱 보시면 이런 말을 보이시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와 체납 처분되어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 되어 있죠. 아까 봤던 여기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는 자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부가시기 딱 보이죠? 부가시기 보시면 해당 특광시장구소는요, 요 해당 그 시군구청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부과를 한다. 특광시군이 부과를 합니다. 한다 보이시고요. 납부 시한 보시면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신청의 전까지 납부한다. 이걸 다 보이시죠? 납부 방법입니다. 현금적 납부, 신용카드 됩니다. 근데 토지 일부 띄어서 또 비슷한 토지 일부로 토지 물납도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을 내시고요. 오른편에 징수와 기타 환급 등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끝을 내시고 자 이제 제 8장 가니까 기타 우리 용도 지역 등에서의 기타 행위 제한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 8장 봅니다. 8장. 그래서 제 1절부터 갑니다. 자, 이제 요 판이 끝이 났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어떤 내용 중입니다. 내용 중에서 이제 나옵니다. 볼게요. 자, 이제 이제 해당 행위는 끝이 났고요. 이제 일반적인 사항 또 다시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입니다.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과 또 토지의 용도 지구, 토지의 용도 지역과 또 일부 장소에 정해진 토지의 용도 지구와 또 요 토지의 용도 구역들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걸 보겠습니다. 행위 제한 사항들. 또 일반적으로 다 묶어서 또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참 용도지역 제한 사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21가지의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보시면 일단 국토계획법에서 아주 많은 제한사항을 먼저 열거를 쫙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요 보시면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지방조례입니다. 지방조례에서 다시 또 이까지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한 방식을 잘 보시면요 해당 용도 지역들 21가지 지역들별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어떤 건물의 용도입니다. 용도를 전부 다 열거합니다. 열거예요. 그러면요, 이 건축 가능한 건물 종류를 쭉 열거해주면 열거되어진 것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 토지 용도 지역 전용 일종 주거는 무엇만 하세요라고 열거를 딱 해주면 그 외에는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 쭉 합니다. 지금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 장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 쭉 나와 있죠. 이 표를 외우시라. 여러분들 절대 외울 수가 없으니까 찾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통과하십니다. 통과하시고요. 그래서 제한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그 토지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쫙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안 된다. 보시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입니다. 어떤 것은요, 건축할 수 없는 것들, 금지 대상을 열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요, 전부 다 허용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하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원칙은요,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제한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요 건축할 수 없는 것을 딱 열거하고 그 외에 다 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부분 토지 용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금지 대상을 선택해준다. 보시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자 붙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준 뭐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거래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상업지역들 전부 다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중일, 유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네 가지 다 이게 포함되어집니다. 또 농촌에서 제일 좋은 땅, 개자 붙는 뭡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준자 붙는 두 지역, 준주거와 준공업지역과 중일, 유관, 상업지역 네 가지 지역과 또 계획관리란 요 7개 장소는요 오히려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주고 전부 다 된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요 건축물 종류가 29가지인데 다시 곱하기 해서요 또 쫙 나옵니다. 그러면 약 100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쪽은 20개 주고 뭡니까? 980 안 된다. 이거고요. 20개는 안 된다. 그 외에 980 다 된다.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요 지역은 오히려 건축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된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 허용됩니다. 훨씬 좋은 것이죠. 준자 붙는 두 지역, 준주거,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와 상업지역은요 건축 금지 대상을 주고 왜 다 된다는 방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요것만 지으세요. 몇 개만 딱 줍니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제한 방식이 틀립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시고 사실 실제적인 그 시험에는요 그 건물 종류를 예시를 뜹니다. 그런데 그건요 다 외워서 풀 수가 없다. 하시고 이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조금 더 인문을 보고 난 다음에 좀 실력이 쌓이시면 다음 강의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또 쭉쭉 넘어가.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십시오. 그죠? 여기 표들 다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우리 한지 하면 있습니다. 용도지구 제한. 용도지구는 말입니다. 보시면 원칙은 그 지구의 특성과 목적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제한상은요, 원칙은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 가지고 몇 가지 있었죠? 어딥니까?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결정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관리기구로서 결정하자. 이렇게 또 제한 방식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공항시설법이죠. 공항시설법이란 또 특별법에서 제한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딥니까? 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여기는요. 국토계획법 지역령에서 제한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요 장소는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기 개발 진흥 지구에서는요, 각기 특별법에 있는 그 개발 계획에서 따르거나 또는 보시면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 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몇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는 다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용도 구역은 보니까 개시 수도립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특별법에서 따른다. 표현이 있고요. 시가와 토종 구역 이 장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다.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수산자원관리법이란 특별법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시자연공원도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한다 되었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본적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 제한 본적이 이미 나왔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쫙 다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표들 쭉 보이죠? 이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몇 장 가다 보면요. 건폐율, 용적률 보이죠? 이것은 따로 또 정리를 꼭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죠? 건폐율입니다. 자, 건폐율하면 우리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할 수 있는 대지 넓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요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곱하기 하면 곱하기해서 100%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건축물이 대지에서 뭡니까? 덮을 폐자.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고 있는 넓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가 이만한데 이것을 위에서 수평에서 바라보면 이만한 땅에서 보시면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입니다. 보여. 그래서 이것이 대지 면적일 것이고 건물이 차지하는 가장 바깥쪽의 넓이에서 외벽이 차지하는 공간 넓이가 건축 면적인데 이것이 바로 건폐율입니다. 만약에 이쪽이 10m, 이쪽이 20m입니다. 그러면 대지 넓이는요. 보시면 200입니다. 200. 그 다음에 건물 보니까 이쪽이 8m요. 이쪽이 10m라고 합니다. 10m. 그럼 80이죠. 80. 80이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그래서 땅 넓이는 200, 건물은 80입니다. 80. 곱하기 100% 하니까 치우니까 2, 4, 8, 40%짜리의 건폐율 가진 건물 이렇게 나오시죠. 이것이 해당 용도 지역들 별도에서 그 상한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3 준, 중 1, 유건,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연 해서요. 556657988777 222 224 222 순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앞으로 중개업자의 등록뿐 아니고 시험장에서 잘 나오는 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천천히 외우십시오. 1년 내내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천재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천재도 못 외운다. 천천히 외우세요.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보이네요. 이제 관로 2번 가니까 한 몇 페이지 뒤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 이것도 뭐냐입니다. 용적률입니다. 요건 건폐율인데 그럼 용적률 이것도 무엇이냐 또 상세한 상관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할 때 다 배우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연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 면적의 비율. 건폐율은 이제 대지에 대한 건축 면적이다. 그런데 연 면적 차이 납니다. 건폐율은 대지가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 또요. 용적률은 뭐냐? 적적적 쌓인 비율. 이것은 덮는 비율, 쌓인 비율. 대지에서 건물이 한 층 쌓이고 두 층 쌓이고 세 층 쌓입니다. 요 쌓인 비율 말합니다. 쌓인 비율. 그래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건축을 보시면 요걸 할 때 보시면 대지에서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딱 옆에서 딱 보니까요. 1층, 2층, 3층, 4층 보이죠? 1층의 바닥, 1층의 요 벽 사이가 1층의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1층의 바닥 면적, 1층의 바닥 면적. 또 보니까 요 사이가 2층의 바른 바닥의 면적, 3층의 바닥의 면적, 4층의 바닥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입니다. 보니까요. 해보니까 만약에 1층이 100이 나왔다. 2층이 또 100이 나왔습니다. 3층이 100이다. 4층이 100이네요. 요 대지는 200입니다. 200이다. 그러면 대지가 얼마인가? 200이죠. 200입니다. 1층 100, 2층 100, 3층 100, 4층 100 합쳐보니까 400이 나오죠. 400. 이 400이 뭐냐?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대지가 200인데 400이다. 곱하기 100% 하니까 치우니까 2는 4, 20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규모도 다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1, 2, 1, 2, 3 준, 중 1, 유건, 전 1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했어요. 그 순서에 맞게 보시면 100, 150, 200, 250, 300, 500, 1005, 1003, 1100, 1005, 1003, 1100, 900, 그 다음에 3, 3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요
요것을 바로 딱 해당 지역을 딱 볼 때 100%입니다. 바로 나오셔야 이제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1년 동안 천천히 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한선만 딱 외우세요. 한선을 주고 상한선만 딱 외우세요. 이걸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십니다. 다 필요 없네요. 자, 다음 장의 표를 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제2절 편의 행위 제한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이제 이번 요 부분 끝을 내시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행위 제한 중요합니다. 자, 이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지역들별로 이렇게 제한이 다 있습니다. 제한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시면 도관농자, 도시관리, 농림자유문역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 지도라든지 지적도를 딱 보시면 모든 토지는 다 도관농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시면 매립지 등이 발생이 딱 적을 때 해당 그 토지가 있긴 있는데 토지의 종류, 토지의 쓰임새, 토지 용도 지역이 안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방금 주로 매립지 인근 장소에 보시면 토지가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요 성격이 안 정해져 있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못하냐? 이용됩니다. 이용돼요. 그런데 그럼 미진됐다. 그러면 토지 용도 지역입니다. 토지 용도 지역을 지정해주면 지정. 그래서 안 되게 되면 이제 토지 용도 정해주는데 정해주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도시관리계입니다. 도시군관리계. 요 도시군관리계 등에서 용도 지역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땅이 아니냐? 그러면 땅입니다. 그러면요 결정할 때까지 여기 있는 도관 농자 중에서 가장 센 제한 등록이 어떻게 있습니까? 도시입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전까지는요 가장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에 준하여 행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 처분을 할 때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이제 나와 있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 가세요. 자, 다음 장에 또 왼쪽 위에 2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도시는 다시 이것이 보시면 주, 상, 공, 녹지. 그 다음에요. 관리 다시 이것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요. 그런데 요 도시나 관리로 결정이 딱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안에서도 주, 상, 공, 녹지, 보, 생계로 이렇게 세분되지 아니한 토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분 결정을 할 때까지는요 요 중에 제일 센 제한 받는 관리지역은요 보전자 붙는 관리지역 보전관리입니다. 도시는요 녹지가 다시 뭐 있습니까?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죠. 요 중에 제일 센 제한 받는 보전자 붙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리가 세분이 안 되었다. 그럼 세분할 때까지는요 관리는 보전관리에 도시는요 보전 녹지에 준해서 행위가 제한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봐주세요. 해서 보시고 자 기타 그 외 용도구역 제한 다 넘어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어가시고요. 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딱 넘어가니까 마지막 상이 하나 딱 보입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이런 말이 보이네요. 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대지 기준 나옵니다. 볼게요. 이런 말이 보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권역이라든지 도시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지방 가시면 하나의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요 토지가 한쪽에 딱 보니까 이만치는 한 필지 딱인데 이만치는 보니까 무슨 주거 지역이다. 그런데 또 한쪽은 딱 보니까 무슨 관리 지역이다. 이런 곳이 보시면 간혹 보시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시면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관리다. 그러면요, 요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쪽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이 땅이 한 땅이야. 분필 안 되겠어. 딱 분필되면 이쪽은 뭐 아파트 아니다 할 수 있는데 한 필지입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보시면 다행히 보니까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곳이 이제 보입니다. 보니까 관리 지역이 이쪽이 300이고 주거 지역이 500입니다. 이 사람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요, 토지 종류입니다. 건물 용도입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종류입니다. 건축물 용도. 요 건물 종류는 보시면 더 넓은 쪽 대지에 따른다랍니다. 그러면 자 보니까 300 얘가 딱 보입니다. 보여? 그러면 요 300은 일로 붙여버립니다. 요 800 전부 다 주거지에 맞춰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걸치는 대지가 330 이하가 딱 보이면 더 넓은 쪽이 어디냐 보아서 그 대지의 종류에 맞춰서 이제 토지가 이용된다.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예요. 용도입니다. 그렇지만요, 건물 규모입니다. 건물 규모. 요 건축의 크기입니다. 크기입니다. 규모. 그래서 우리가 그만했던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더 나은 쪽으로 몰빵을 안 줍니다. 안 줘요.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항상 원래 주어진 면적에 비례하여서 각각 가중 평균 합시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요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에 주어져 있는, 만약에 여보세요, 주거지역이 만약에 이거지 300%인데 이쪽이 뭐냐면 100%다. 그러면 갖다 붙이면 건물도 크게 됩니다. 요 규모는 주어진 만치만 주겠다, 그죠? 건물 종류는 큰데 맞춰서 혜택을 주겠지만 건물 사이즈는 면적을 불문하고 원래 주어져 있던 요 비율만치만 짓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원래 주어져 있는 건 면적에 비례해서 가중 평균 한 값을 적용시킨다. 이렇게만 아시고 지금은 통과하세요. 밑에 있는 요 표, 여러분들 요 표 읽겠습니까? 무슨 U1 X1 플러스 F2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F1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고요. 지금은 다 이런 게 있겠더라.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 9장입니다. 도시공약 시사입니다. 도시공약 시설사업. 요 시설사업의 절차가 뭐예요? 절차인데 요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